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내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시 성적이 어떻게 나왔었죠? 영역으로 응시했었고, 그리고 순서대로 등급 나왔었어요. 정말 높지 않은 성적이에요. 사실은 조금 낮죠.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얼마 전에 합격한 또 합격생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을 치르고 정시로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에 합격한 정대현이라고 합니다. 와, 우리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드라마가 많았어요. 그래서 수시 때 1차로 불합격을 했던 친구고, 그리고 정시에서 사실은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초합을 이뤄낸 케이스입니다. 또 대현이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해주었는데, 대현이네 학교가 학군이 굉장히 높은 이제 일명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학교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을 따기가 매우 어려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또 놓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어요. 3학년 때 저랑 같이 준비하면서 실제로 내신을 많이 올려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홍익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에서는 또 1차 합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또 정시로 홍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면접을 또 안 보러 갔죠. 근데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 강남 8학군인 거를 감안해서라도 홍익대학교 입장에서는 사실 좋은 내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정시와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정시 성적이 어떻게 나왔었죠? 수학, 영어, 탐구 영역으로 응시를 했었고, 그리고 순서대로 2, 3, 3, 2 등급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높지 않은 성적이에요. 사실은 조금 낮죠. 근데 이제 생기부하고 미활부 빨로 붙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시에서 1단계를 통과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안에서는 무조건 서류 싸움이다. 정시하고 수시가 굉장히 달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근원적인 목표치는 절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노리는 친구들도 무조건 생기부 준비는 미리 준비할수록 이득이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얘기로 한번 넘어가서요. 이제 교과 활동에서 인상 깊은 활동 어떤 거 있었어요?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서 이공계를 하는 친구들과 제가 이렇게 웃겨 죽겠네. 다시 처음부터 아니야? 좀 심호흡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고일이 아무 다시 가볼게. 그러면 우리 생활기록부 관련해서 인상 깊은 활동 한번 소개해 볼게요. 교과 활동에서는 어떤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희 학교 생활 도우미 챗봇인 경기 라이프를 기획하는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이 과정에서 이공계 계열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르고, 이후에 제가 제 전공인 디자인인 걸 활용해서 UI UX 디자인과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를 디자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결과물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활동이 이공계 친구들하고 협업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대안이나 학교가 뭐 어쩔 수 없이 이과 친구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 준비한 친구들을 많이 밀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융합적인 활동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기술을 적용한 그런 좀 이과적인 특성이 돋보이는 활동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칫 평범할 수 있는 활동에도 저희가 신기술이나 뭐 AI 같은 그러한 좀 돋보이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적용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 외에도 이제 포스터 디자인도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디자인이 자칫 잘못하면 되게 평범할 수 있는 활동인데, 이 활동도 특색 있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었어요? 먼저 첫 번째 포스터는 1학년 때 만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단순히 회화 작품을 통해서 평면적인 포스터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학년 때는 조금 더 발전한 포스터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블렌더 툴을 활용해서 3D 이미지를 구현하고 이를 휴대폰 어플로 찍으면 증강현실로 보여질 수 있게끔 진보적인 포스터를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우리가 미술활동 보고서에도 적었는데, 우리 대현이가 디자인을 잘하는 친구라서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이 포스터를 디자인한 거다, 막 이런 얘기도 넣었어. 그리고 비교과 활동으로 넘어가서는 어떤 게 인상 깊었어요? 제 관심사인 음악과 기타 관심사를 반영한 어플리케이션이 위드밴드를 기획한 활동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활동을 소개하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음악인들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음악을 만들고 소통을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휴대폰 어플로 구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 기능으로는 뭐 레이어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기본적으로 이 어플을 기획한 의도가, 밴드를 기획해서 저희가 합주를 하려면 직접 만나야 하는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명의 음악인이
자신의 활동이나 음악적인 소스를 이 어플에다가 게시를 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토대에 뼈와 살을 붙여갖고 하나의 작품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구현을 해본 건 아니고 이제 기획에서 마친 활동이었는데 그래도 충분히 의미 있죠. 어플리케이션의 이름도 설정하고 뭐 주 기능이라든지 UI, UX의 이제 유저 전이 같은 것도 저희가 매핑을 해가지고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되게 개성 있게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점이 있다라는 걸 둘 다 알았거든요. 내신도 좀 약한 편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1학년 때 생기부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 우리 진짜 개성 있게 가자. 우리의 그런 활동들이 교수님의 뇌리에 정말 박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남들이 보기엔 의아할 수 있으나 우리는 정말 개성으로 밀어보자. 이런 전략을 써서 그래서 음악 관련된 활동을 일부러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감평 과목에서도 이 이펙터를 제품 디자인을 하는 활동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음악이라는 우리의 좀 개성 있는 관심사를 이용해서 나의 전공인 디자인으로 녹여내는 작업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개성을 챙기려고 했던 전략이 결국엔 통해서 성적이 그렇게 우수하진 않았지만 디자인 학부를 결국 합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 내용으로 넘어가서요. 위알보 쓰면서는 어떤 게 힘들었어요? 일단 제 활동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추상적일 수 있고 도전적인 활동이라서 제 의도와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선생님과 기초적인 틀을 자세하게 만들고 한 번에 쓸 때 확실하게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선생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더 좋은 위알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 이런 생각은 진짜 위험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써야 돼요. 정말로. 그러면 수정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처음에 우리가 아이디어 위주의 활동일수록 구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의도를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주고 모든 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나의 디자인에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느낀 점까지 그걸 연결을 해주는 그 구조를 잘 잡아야겠죠. 이제 그 구조만 나오고 나면 뭐 그 다음에는 수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충분히 잘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학교 생활 얘기로 넘어가서요. 학교 생활 하면서는 뭐가 힘들었어요? 일단 제가 홍대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실기가 들어가는 학교들 준비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기학원도 다니고 남들은 잘 안 하는 수학 공부까지 해서 한 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교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다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현이가 겪은 일들이 사실은 상위권 미대를 준비하다 보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 같이 준비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학년 시작하면서 실기학원을 좀 끊었었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좀 주안점을 돼야 되는 목표가 모의고사 성적하고 내신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실기학원을 좀 스탑을 하고 완전히 이제 홍익대학교를 준비하는 것에 좀 목표를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수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뭐 수학을 무조건적으로 꼭 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도 같이 병행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을 같이 공부를 해줬던 건데 사실 그게 너무 도움이 된 거죠. 왜냐하면 국어를 정말 많이 망했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다행히도 수학 성적을 넣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정시에서 그래 우리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노력했던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추억이고 다 좀 좋은 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미술활동이 없는 거는 저희가 진짜 해결하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했었죠? 확실히 제 학교가 일반 학교고 그리고 미술에 당연히 특화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미술 활동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일반적인 활동들을 어떻게든 미술적인 역량을 넣고 그리고 엮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찾아서 미술 활동으로서 다시 재탄생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현이네 학교처럼 특이한 학군에 있는 학교들도 그럴 거고 뭐 아니면 외고나 자사고도 그렇잖아요. 일반고보다도 미술 활동이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지원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뭐 진로 활동에서 독서 1, 2, 3 활동 이런 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다 엮어가지고 뭐 UI, UX 디자인도 해보고 운송 디자인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있고 그리고 뭐 미술 교과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작품 만들고 그 작품 가지고 설치 미술 막 제작하고 뭐 비디오 제작하고 별의별 활동을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챗봇 얘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영어 교과, 국어 교과 이런 데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을 꽉꽉 채워서 넣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탓하는 건 저는 사실 핑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학교가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노력하면 솔직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학교를 너무 탓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홍익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솔직히 말하면 제 3년 동안은 정말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이거 해야 되나? 그러면은 이거 말고 딴 거 해야지. 하나만 선택해야지 할 때 저는 다 애매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놓인 친구들이라면 정말 시간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정말 다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멘탈 흔들리지 않기. 그러니까 대현이랑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나요. 내신이 안 좋으니까 제가 과를 돌리는 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대현이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자긴 디자인학부를 가고 싶고 어떻게든 내신도 올려오고 모의고 성적도 제대로 받아올 테니까 디자인학부 쪽으로 준비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고 저는 이제 같이 준비해주는 선생님으로서 그 말을 믿고 싶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정말 신뢰하고 디자인학부 쪽으로 생기부나 미알보드를 다 맞춰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3학년 때 내신도 정말 많이 올려줬었고 그리고 그에 응당한 정시 성적까지도 받아줬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졌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는 게 좋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결정하는 건 본인의 몫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고 그리고 결정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이제 대현이처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대현이의 합격생 미알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고 또 구독해주시면 제가 미알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